안녕하십니까, 장남동입니다. 자, 오늘 영상 컨텐츠의 주인공은 ODG 모비우스입니다. ODG 모비우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듣고 왔어요. 이렇게 디지털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직접 이렇게 DAP에 디지털로 아웃으로 해서 귀에 꽂고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ODG 모비우스를 왜 굳이 이게 블루투스가 되는데, 그것도 LDAC 코덱을 지원하는 아주 고음질로 유명한 제품인데 왜 굳이 제가 이렇게 디지털 케이블로 듣고 다닐까요? 그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 굵기도 그렇고 순간순간 젖불도 나기도 합니다. 디지털 케이블은 이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에서 특히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얘는 좀 그나마 이쪽 커넥터는 둔감한데 이쪽 커넥터가 약간 민감해서 중간중간 신호가 약간 끊어지는 현상들을 가끔 느낍니다. 미세한 젖불에도 얘는 멈춰요. 자, 어쨌거나 얘는 그 용도가 디지털 케이블로 듣는 용도보다는 실제로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듣는 용도로 서라운드 7.1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ODG사의 미국에서 만든 평판형 헤드폰의 명가, 거의 그쪽 하면 안 빠지는 이름 ODG, 굉장히 하이엔드 개념이고요. 이쪽 ODG 회사의 이 헤드폰들이 대부분 평판형으로만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떨어져서 549,000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초창기엔 60만원이 넘었습니다. 행사가로 아마 저도 54만원에 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팔릴 만큼 팔려서 지금은 아예 이 가격으로 파는 것 같습니다. 중고가는 30만원에서 35만원 선에 중고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한 반 정도가 지금 현재 날라갔죠. 보면 여기 광고 보면 아주 화려하죠. 온갖 게임기에 다 되고 어쩌고 저쩌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들어갔다. 환상적인 경험을 당신은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써있죠. 현실에 버금가는, 그죠? 수많은 상을 탔고, 그리고 ODG가 처음으로 60만원대 내놓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놓은, ODG는 원래 비싼데 그래서 이렇게 선물로 주는 옛다, 너희들 ODG를 어떻게 60만원에 가질 수 있겠어? 옛다 하고 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사람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ODG를 60만원에 이러면서 게임에서 승리를 이끄세요, 수준 높은 사운드를 느끼세요,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유연성이 뛰어나다, 착용감이 뛰어나다, 이런 개념이고, 실제로 재질감은 매우 훌륭합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이건 칭찬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요. 약간 플라스틱 마감 느낌은 있는데 고급스러운 건 다 대부분 쇠라든지 나무로 만들어지죠. 그런 느낌은 좀 덜하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이런 귀에 편안하게 닿는 이 느낌은 매우 칭찬 들어도 되는 굉장히 편한 착용감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귀에 닿는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ODG를 좀 깔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게 됐습니다. 왜 굳이 ODG를 까야 되느냐? 이 광고랑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저는요, 이런 헤드셋을 좀 많이 모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집엔 더 많아요. 자, 근데 한국에 온 지 지금 제가 3년 됐는데, 한국에 와서도 제가 산 게, 일단 소리스타, 이 제품, 7.1짜리 헤드셋이고요. 여기 보면, 소리스타, 물론 전 싸서 샀습니다. 이거 원래 소비자가가요, 22만원대로 나왔던 제품인데, 한 8만원에 떨이로 막 던지더라고요. 몇 년도의 제품이냐 보면 한 2015년도에 났던 것 같아요. 7.1 서라운드. 그리고 이 제품이 주장하는 건 리얼이다 이거죠. 리얼 서라운드다 이거죠. 리얼이란 표현은 어떨 때 쓰냐면, 여기 이 콘 안에, 이 안에 다이나믹 드라이버가요 3개가 달려 있어요. 하나, 둘,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도합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6개가 이 안에 들어 있어서 진짜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센터 리어 레프트 라이트가 정확하게 상위 매치게 할 수 있다. 그 기술을 우리는 갖고 있다, 소리스타가. 그래서 나온 제품이고, 디코더 이 파트랑 같이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데, 이게 이제 리얼 계열, 또 하나 리얼 계열이 또 있습니다. 리얼 계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바로 스트릭스 7.1 헤드셋인데, 얘도 가격이 살벌해요. 지금 보면 이게 멋있죠. 이렇게 볼륨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불빛이 막 납니다. 자, 얘는 또 어떤 제품이냐, 로그 스트릭스라는 제품이고,
현재 단종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차세대 모델이 이미 떴거든요. 이 차세대 모델인데 이 나온 지가 작년에 나왔고요. 저는 2년 전에 샀기 때문에 이거 바로 전 모델이죠. 근데 뭐가 바뀌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뀌어야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전 모델에 비해서 이 신제품이.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남은 재고가 이 가격에 팔리고 있지만 살 때 가격은 저도 역시나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이거 얼마에 샀더라? 여기 있네요. 374,000원. 실제로 이 제품을 살 때 저는 374,000원 또는 38만원에 샀던 기억이 나요. 이것도 리얼 계열이에요. 리얼 7.1 서라운드 계열. 이 안에 아까 거보다 이게 더 커요. 소리스타 거보단. 이 안에 그 드라이버가 하나, 둘, 세 개. 이쪽도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달려 있어서 도합 6개의 드라이버가 정확하게 상을 센터,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리얼 레프트 라이트 내 귀 뒤쪽에서 그걸 정확하게 맞춰준다 라고 하는 리얼 7.1. 자, 그러면 또 하나 최근에 산 것 중에서 아스트로 A50. 로지텍이 샀죠, 이 아스트로 회사를. 이 아스트로도 차세대 모델이 나왔어요, 올해.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금 같이 팔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모델도. 하지만 차세대도 뭐가 바뀌었는지 전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그 단점을 좀 극복해서 나왔는데 이 가격에 지금 팔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 가격에 샀어요. 실제 신제품은 이거보다 좀 더 비쌀 겁니다, 아마. 어쨌거나 아스트로 A50. 아스트로 제품 중에서는 플래그십입니다. 얘는 리얼이 아니에요. 얘는 가상 5.1이에요. 이렇게 보면 드라이버가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상 5.1이라는 그 방식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귀에 5.1처럼 들리게 하는 이제 그 방식도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거나 얘는 가상 5.1 헤드셋.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 편입니다. 얘도 보통 가상 5.1 헤드셋도 한 5만원짜리도 있고 뭐 싼 거는 3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얘가 더 비싼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비우스는 어떤 포지션이냐. 얘도 가상입니다. 드라이버, 여기 평판형 드라이버가 들어있죠. 하나씩만 들어있어요. 진짜 드라이버가 6개씩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상으로 서라운드를 느끼게 해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모비우스가 갖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이게 지금 팟플레이어의 소리 설정이면요, 소리 설정으로 들어간 건데, 여기 보면 소리 출력에서 보면 이 가상 서라운드라 그래서 HRTF라고 있죠. 요 HRTF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귀는 두 개지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귀는 6개가 아니에요. 7.1이라 그래서 8개, 뭐 이런, 뭐 5.1이라 그래서 6개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의 귀는 이 두 개가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이 두 개지만, 이 귓바퀴를 통해서 어떤 소리가 전달됐을 때 이 뇌가, 사람의 뇌가 어떻게 위치를 듣느냐를 연구하는 기술인데, 인간의 귀는 두 개지만 어쨌거나 뒤에 있는 소리도 들리고 멀리서 뭐 앞에서 있는 소리도 들리고 어쨌거나 위치 파악이 된단 말이죠. 360도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투 채널이지만 내 귀에 근접하게 멀리서 뒤에서 레프트에서 들리냐, 라이트에서 들리냐, 앞에서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들리냐, 위에서 들리냐를 가상으로 소리를 변조해서 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실 더 이게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굉장히 많은 글들이 인터넷에 있으니까요. 읽으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투 채널이지만 우리는 서라운드 360도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다 들릴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 실제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저를 기준으로 해서 가상으로 프론트와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리어 레프트, 라이트를 어떠한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라도 입체적으로 다 들리게 해주는 게, 이게 아까 그 기술이에요. 가상 서라운드 기술. 자, 그런데 가상 서라운드 기술의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직접 물리적으로 스피커를 위치를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제품들 직접 헤드셋 안에 드라이버를 직접 물리적으로 앞에 뒤에 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얼이냐 가상이냐 이런 걸 따지는데, 제가 이런 거 한 35만원부터 50만원대까지 지금 무진장 모았단 말이죠. 다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소장하고 있고, 이것 말고도 여러 제품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게 가상이 좋냐 리얼이 좋냐, 또는
원리는 어떻다,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다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리얼계의 장점과 단점을 일단 가볍게 말씀드리면, 장점은 진짜로 물리적으로 앞에 있어요. 이 헤드폰, 여기 좀 큰 걸 보고 말씀드리면, 내가 이걸 썼을 때요, 이 헤드폰을 착용했을 때 실제로 물리적으로 리어 스피커가 있듯이 여기 리어에 물리적인 드라이버가 있는 거죠. 프론트는 여기 있는 거고요. 센터는 프론트 두 개를 조합해서 이 상이 여기다 맺히게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직접적인 리얼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리얼이 아무리 리얼이라 그래도요, 실제적으로 스피커가 지금 제가 제 사무실에 이제 해놓은 것처럼 내 뒤에 진짜로 그 스피커가 있는 그 사운드가 저한테 전달해주는 그 효과를 못 내는 이유는 소리가 여기서 돌아요. 볼륨을 약간 낮추면 오히려 효과적이긴 한데, 볼륨을 어느 정도 빵빵하게 틀면은 이게 아무리 이게 분리가 돼 있다 그래도 위치적으로 자기네끼리 소리가 섞여 버립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리얼이라는 게 뭐 이론적으로는 더 훌륭하다고 말을 하고, 또 물리적으로 드라이버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고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서라운드 효과를 낼 때 소리를 약간 키우면 소리가 돌더라. 얘도 그랬고 얘도 그랬습니다. 소리스타도 제품도. 특히 소리스타 제품은 문제점이 너무 치렁치렁해요. 이 뒤에 보세요. 선들이 그냥 정신없습니다. 이게 좀 일단 불편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선이 치렁치렁이죠. 이게 구조적으로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USB 방식으로 이제 이게 사운드 카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얘는 얘가 사운드 카드 효과를 하고 얘는 얘가 사운드 카드 효과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로 A50 같은 경우는 얘가 사운드 카드 효과를 하는데, 얘는 무선이죠. 그러니까 무선이 유리한 대신 얘는 와이파이 개념이에요. 얘는 블루투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질이 아주 뛰어나요. 그런 다 각자의 그 연구하는 그 제품마다 자기가 자랑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가상도 괜찮더라. 가상으로 2채널짜리, 이 안에는 드라이버가 우리 헤드폰처럼 딱 한 개씩밖에 없지만, 가상으로 아까처럼 그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것들을 실시간 코딩을 해주면서, 요즘 컴퓨터 칩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코딩을 해주면서, 어차피 인간의 귀는 2개이기 때문에, 인간의 귀가 8개가 아닙니다. 6개가 아니고요. 귓구멍이 2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것을 에뮬레이팅 해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뒤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에뮬레이팅 해주는 개념으로서의 2채널로 보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360도 공간 안에 있는 것 같은, 뭐 어떻게 보면 인간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축복을 받는 건데, 이런 제품도 나쁘지 않다. 다만 또 이런 가상 제품에 또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소리가 복잡해지면요, 솔직히 서라운드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힘듭니다. 아까 그 리얼은 소리가 뭔가 좀 이렇게 서로 섞여버리고 그 안에서 맴돈다 그랬잖아요. 가상 방법, 2채널이 5.1채널 되는 이 가상의 방법도 그와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거나 상이 복잡해져요, 되게. 실시간으로 아무리 얘가 코딩을 한다 그래도 소리가 복잡해지면 내 귀에 진정한 서라운드로 느껴지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제의 주인공인 이 모비우스, 오디지가 최신의 첨단 기술을 다 집어넣었다는, 게다가 그 웨이브사의 엄청난 플러그인인 이 서라운드 개념의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또 다른 해석을 했다는, 전혀 다른 개념의 가상 버추얼 공간을 해석을 했다는 이 모비우스는 어떠냐? 이 다른 제품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얘는 그래서 가상 서라운드 개념이, 다른 제품들은 사람이 가운데 있고 이 주변을 이렇게 돌리는 개념이라면, 얘의 개념은 내가 가운데 있으면요, 앞에 필드가 형성되게 해주는, 한마디로 스피커 세트가 앞에 이렇게 형성되게 해주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 스피커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내가 옆쪽을 바라보면, 원래 이런 다른 헤드폰들은 옆을 바라봐도 똑같이 날 따라오는데, 귀 양귀에 이런 서라운드 개념이, 얘는 내가 옆을 바라보면 계속 스피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게 돼도 스피커는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쳐다봐도 스피커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좀 신기해서
처음에 이걸 사게 되면 사람들이 다 우아합니다. 우아. 야, 진짜 공간이 그대로 있네. 사실 이게 진짜 서라운드가 맞지. 이게 리얼 공간이 맞지. 어떻게 스피커가 날 따라서 움직이겠어.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나 그거 안 씁니다. 개념이 마치 뭐 나이트클럽에 같은 데 갔을 때, 뭐 클럽 같은 데 갔을 때 스피커의 위치, 그대로 스피커의 위치 있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한 공간 개념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음악을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요, 스피커가 만약 저기 있어도, 내가 고개를 돌려서 이쪽 스피커를 굳이 들을 리가 없는 거죠. 한쪽 귀로. 우리는 항상 정중앙에서 제대로 된 상이 맺히는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 스테레오감도 있고, 어떤 공간이 느껴지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또 하나, 그렇게 해야 소리가 그 프로듀서가 만든, 그 음악의 원래 프로듀서가 만들었던 그 음악의 개념이 내 귀에 온전히 전달이 되는데, 얘는 어떤 룸을 에뮬레이팅 해주는 거예요. 룸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는 거를 에뮬레이팅 해주는데, 그 공간에 있는 그 룸의 개념이 음악성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그냥 공간 개념이 뭐 굉장히 우위에 있는 기술인 거죠. 자, 그래서 음악을 듣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LDAC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LDAC도 처음에는 우아우아 했죠. 처음에 LDAC 코덱을 쓴 몇 안 되는 굉장히 고가의 헤드셋이었고, 그런데 얘보다 최근에 나온 LDAC 뭐 에이오닉이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슈어에서 나온 뭐 그런 제품이라든지 소니의 LDAC에 비해서 얘가 그 LDAC 같은 코덱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음질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좋았어요. 처음에 살 때는. 그러나 지금 또 1년이 지나서 얘가 갖고 있는 그 평판형 헤드셋이라는 개념 말고의 장점 말고는 LDAC 자체적으로는 소리가 약간 답답한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더 있죠. 얘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복잡한데 뭐 쓰다 보면은 그것도 뭐 복잡해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복잡합니다. 얘는. 여기 보면 이제 옥스도 들어오죠. 이렇게 옥스 단자로 들어와서 일반 그 헤드폰에 앰프랑도 연결이 돼요. 근데 얘 자체가 이미 평판형을 울리는 앰프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앰핑이 되기 때문에 이런 DAC 같은 데서 우리가 보통 그 헤드폰 단자로 연결시킬 경우에요. 앰핑되고 앰핑돼서 소리가 찌그러지는 디스토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현상이 너무 자주 발생되죠. 그래서 볼륨도 서로 계속 따로 조정해야 되고 들을 수는 있는데 특히 저음부에서 굉장히 소리가 찌그러져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이유는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그 기대감에 뭔가 조금씩 모자란 거예요. 조금씩. 이게 ODG가 이 제품을 내놓는 데 있어서 급을 나눈 개념이다. 기술은 있는데 완전하지 않은 기술을 급하게 집어넣고 뭐 신기한 건 있는데 그게 음질에 그다지 도움도 안 되고 뭐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서라운드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주변이 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전면에 있는 그런. 그리고 얘를 그 PC랑 연결하면 또 만족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PC로 연결할 때는 이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러면 PC에서는 얘를 자연스럽게 7.1로 받아들이고 요런 개념의 7.1이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영화 볼 때도 제법 그 가격대의 헤드셋보다는 음질이 좋은 듯한 느낌을 분명히 줘요. 단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디지털 케이블로 연결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디지털 케이블로 연결됐을 때는 불만이 없습니다. 음질에 대한 불만 전혀 없어요. 가상 서라운드에 대한 개념도 불만이 없고요.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케이블의 문제가 뭐냐? 길어지면 두꺼워져야 돼요. 이게 이렇게 얇은 걸로 긴 케이블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선이 어느 정도 좀 디지털 전송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 길이가. 그래서 저처럼 PC를 이렇게 밑에다 놓는 사람들은요, 케이블이 짧아서 또 쓰지 못하고, 노트북에는 물론 괜찮지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짜증 나는 거죠.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게. 그리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들으면 음질이 매우 훌륭한데 뭐 불만이 없고 오히려 이거 잘 샀다는 생각도 순간순간 드는데 이런 젖불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제가 지금 실제로 겪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오디우스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칭찬보다는 할 말이 많은 제품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냥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만약에 노트북 환경이고 데스크탑 환경이 아닌 경우에 노트북 환경이고 나는 조금 고급스럽고 음질 좋은 헤드셋을 갖고 싶다 한다면 얘는 분명히 리스트 안에 들어가요. 하지만 제 기준에 따지면 깊이 있는 음질은 모르겠는데 정말 그냥 쌈박하게 음질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아스트로 A50이 훨씬 낫습니다.
와이파이 방식이고 소리가 더 직접적이고 공간음도 얘도 훌륭하고요. 얘도 굉장히 음질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약간 고음 위주, 되게 시원시원하고 얘는 조금 밀도감 있는 소리, 중간음 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부분에는 취향 차니까 뭐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치고, 얘는 무선으로서는 완전 꽝이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 비해서 무선에서는 솔직히 기대할 게 없습니다. LDAC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별로입니다. 디지털 케이블로 연결되는 영화 또는 디지털 케이블로 연결하는 음악, 이거는 뭐 이 평판형 드라이버가 같이 맞물리면서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내요. 근데 항상 디지털 케이블을 연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보통 요즘 나오는 그런 모든 그 무선 헤드폰들 있죠. 그 코덱을 무슨 뭐 FHD를 쓰거나 LDAC를 쓰거나 소니 것도 있고 슈어, 그다음에 보스 다 나옵니다. 근데 제나이저도 있고요. 그런 제품들 보면 다 이렇게 좀 약간 고가 라인들은요, 이렇게 디지털 케이블을 바로 연결하게 해줘요. 그러면 거기 리뷰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케이블 연결해서 꼭 들어보세요. 진짜 끝내줍니다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끝내주게 들을 수 있는데 편리성도 갖췄다고 이런 제품군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한번 디지털 케이블로 음질을 듣게 되면요, 사실은 이걸 뺐을 때 편의성 말고 음질을 한 반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무선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거에 비해서, 이 케이블에 비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보통 제가 제 경험상 느끼는 건 뭐냐면 50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할게요. 50만 원짜리 헤드폰이 있을 때 그게 무선으로 갈 경우에는 50만 원의 효과가 없다. 사운드적인 질적인 면에서는 25만 원짜리 가격대의 그 드라이버로 바뀌더라. 예를 들어 얘가 지금 현재 50만 원대라고 할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 사운드 질감은 25만 원짜리 유선 헤드폰과 비슷하다. 얘가 무선으로 얘가 50만 원이라면 얘의 음질도 25만 원짜리 유선과 비슷하다. 전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급을 나누고요. 업체들이 가격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타사 제품들과 다 가격을 면밀히 조사해서 자신의 기술,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다 해서 이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내놓죠. 많이 팔려야 되니까. 무턱대고 비싸게 해야 팔리는 제품도 물론 존재하지만 어떤 간지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그렇게 무조건 배짱으로 가격을 매기지 않더라. 그래서 유선 제품과 무선 제품을 비교할 때는 그냥 딱 반으로 자르면 되더라. 무선으로 100만 원짜리가 나왔다. 예를 들어 신제품이. 그건 50만 원짜리 유선의 소리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무선의 편리함은 좋지만 저는 요즘 유선을 그냥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한번 고급화되면 굳이 같은 시간 음악 듣는데 선 하나 조금 더 연결하는 게 귀찮아서 일부러 음질을 반으로 깎아면서 듣고 싶지는 않은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디지털로 좀 듣고 있습니다. 헤드폰과 달리 헤드셋 5.1 채널, 7.1 채널이 서라운드 헤드셋의 필요는 사실 이제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성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우퍼 스피커 달고 스피커를 5개, 6개 딱 맞춰서 집에서 하기에는 아파트라는 환경,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들이 모여있는 환경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처럼 사무실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서라운드를 다 맞춰서 영화를 센터 스피커, 레프트, 라이트, 리어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맞춰서 듣는 상황이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잘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옆에서 바로 옆집에서 바로 쿵쿵대거나 제가 사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1채널 다 맞춰놔도 실제로 영화 볼 때 앰플 키기가 좀 두려워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랬을 때 이런 5.1 채널 헤드셋이 조금은 좀 부족하다고 해도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5.1 채널 헤드셋에 굉장히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거나 모으거나 또는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생각하는 그 리얼한 스피커 5.1 채널 환경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 것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방면에 관해서는 사실 좀 많은 경험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영화도 이제 5.1 채널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가상 5.1이나 리얼 5.1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운드 코딩 또는 사운드 작업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뭐 도움이 되면 되는 거죠. 이런 헤드셋이 그런 환경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스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들리나 다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1 채널 헤드셋의 최신 버전인 모비우스를 오늘 간단하게 제 입장에서 리뷰를 할 거고요. 모비우스를 잘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난 이거 잘 쓰고 있는데 왜 저렇게 나쁜 말을 하지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제 입장에서의 그 사용 용도와 다른 분들의 사용 용도가 약간 틀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평판형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내는 헤드셋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실이니까요.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돈의 문제겠죠. 결국은 이윤을 남기는 게 회사의 목적이고 이런 음향 회사들의 목적이고 하극상을 벌이기에는 다른 그 제품군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비싸게 팔아야 많이 남아야도 되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라는 게 뭔가 그 시대에 딱 나오는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것을 극대화된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야 되는 게 또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덜컥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비우스에 대한 제 나름대로 평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요.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이었습니다.